그럼 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어떤 시장의 이슈가 핫한지 상황실에서 점검해 볼게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장 SS 첫 번째 소식은요.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달 만에, 석 달 만에 네. 코스피가 3,200선을 뚫었고요. 그 전에 먼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탈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석 달 동안 지지부진한 장을 보여주는데 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는지 그 재돌파의 1등 공신은 누군가요? 일단은 뭐 외국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4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맞아요. 강했습니다. 뭐 2조가 넘는 금액을 네. 좀 순매수를 해줬고요.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 거는 뭐 결과적으로 좀 이제 실적 발표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동안 또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그리고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사실 뭐 무역 전쟁에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런 갈등도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좀 신경 쓸 부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도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이쪽 섹터들이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좀 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좋아지게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그런 섹터들이 지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수의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4월 들어서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네. 또 워낙 해외 증시도 좋은 흐름 보여주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따라가주지 않겠어라는 기대를 좀 가졌는데 그쵸. 그럼 이 3,200, 1,000포인트를 탈환할 때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주도적이었나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왜요? 왜냐면은 이제 뭐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이쪽이 계속 강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순환매 장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인프라 쪽이 아무래도 좀 강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주력 섹터들은 그쪽 세 가지 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소외가 됐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이제 소외가 됐었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준 것들이 결국에는 좀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교육주라든지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시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올라간 것들도 지수 상승에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제 주력 섹터들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뭐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이쪽 세 가지 산업들 안에서 대부분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순환매도 좀 빠르게 연출됐고요. 네. 주도주들의 경우에도 살짝 나왔다 사라지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섹터 꼽아주셨고요. 이번에는 하나씩 종목별로 한번 상황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가 또 뜨겁잖아요. 근데 네.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저희가 녹십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했는데 네. LG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죠. 저도 안에 좀 여쭤봤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녹십자 먼저 갈게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사실 뭐 녹십자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팜 그리고 다른 여타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누가 가져가나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부가 갑자기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곧 8월부터 생산을 할 만한 누군가를 발표하겠다. 그렇죠. 근데 회사 명은 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네. 비밀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 한 군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인가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네.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백신 생산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해외와는 다르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백신을 우리가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도 같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선정되는 업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뭐
많다, 뭐 10개다, 20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이 정도까지 시장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거의 특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캐파는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으로 됐을 때는 당연히 엄청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기업들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게 또 녹십자이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요. 지금 아직 어떤 회사인지 나오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네. 섣불리 이 회사다라고 단언하고 들어갔다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를 해보세요. 그럼 네. 저희는 이 백신과 관련된 회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해드릴게요. 일단 대량 위탁 생산을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만한 캐파가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주로? 뭐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쵸.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백신 또 하고 있는 뭐 이제 대표적인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이스앱지스. 이스앱지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또 기술력에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ST팜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녹십자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10월에 거의 5억 도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죠.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계약가 좀 안 된 부분인데 어쨌든 녹십자 같은 경우도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실 뭐 이트론이나 이런 이 백신 제조 관련된 그 종목군들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또 슈팅이 나오고 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영향을 좀 덜 받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적으로 있고요. 녹십자도 그에 대한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mRNA 아시아 지역에서의 또 기술 계약을 이전받은 에스팜도 그렇죠. 그 백신에 있어서 특히나 또 화이자 백신의 주 원료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면 오늘 에스팜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저희 에스팜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네. 13만 7천 원까지 오늘 장중에 슈팅이 나왔고요. 오후장에 갑자기 좀 주가의 분위기가 과열인가 싶으면서 매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양봉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 5일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이 윗꼬리가 달았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10만 8,500원 라인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부터 10만 5천원 라인 이 박스권이 깨지면은 60분봉상 이제 이탈이 되게 되면 좀 약간의 추세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 라인을 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 그 부분 이탈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셨다가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요. 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은 다른 업체의 주가가 떨어지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기대 때문에 사실 그렇죠. 관련주들이 다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여타 실망 매물이 좀 흘러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기대감이 왜 생겼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큰 캐파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선반영돼서 땡겨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선정된 기업이 되더라도 사실 이제 이슈가 오픈이 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거와 관련이 없는데 기대감을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물론 또 다른 기대감들이 또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단 조정 이후에 다시 좀 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조언해 주세요라고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건요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질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을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녹십자가 오랜 기간 횡보했으니까 네. 한번 차트 보면서 현재 보유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살짝 좀 조언 드릴게요. 네, 지금 녹십자 보시면은 이제야 이제 좀 역배열, 그러니까 60선,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이 된 상태에서 네. 이제 쌍바닥을 찍어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본다라면은 지금 여기
이 41만 원 라인 부분을 좀 돌파를 시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이 라인에서 돌파가 안 되고 좀 눌리게 됐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또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절반 정도는 일단 좀 수익 실현 해주시고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47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좀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만약 돌파를 했다가 다시 그 라인에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셨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백신 접종은 시작됐는데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 계약 소식들이 나오면서 백신 공급의 속도가 난다면은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정보는 못 드리고요. 여기까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제가 하창호 부장님 저한테 그랬어요. 뭐 인적 분할 데이예요? 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했는데 첫 번째 인적 분할 기대감을 갖고 있는 LG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9일부터 약 한 달간 거래 정지 들어가는데 네. 인적 분할을 진행하는 그 이유 배경은 무엇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들을 좀 나눠주면서 네.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각각의 그런 특수성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집중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계열 분리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같은 하나의 좀 이제 회사로 좀 묶여 있다 보면은 각각의 좀 강한 섹터가 있을 거고 좀 약한 섹터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서 좀 이제 평가를 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분할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확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29일부터 이제 한 달간의 거래 정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 자체는 뭐 신성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좀 부각이 안 됐었던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GM이 LG와 테네시의 배터리 제2공장을 설립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뭐 LG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오늘장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 내용도 모처럼 볼까요?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1공장이랑 규모는 비슷합니다. 네. 뭐 2조가 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아무래도 제너럴 모터스가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전기차?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증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해외 진출 쪽이 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이런 관계도 좀 좋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장에 관련된 뭐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LG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이제 곧 있으면 거래가 정지되니까 그 네. 전에 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긴 기간 동안 이제 네.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그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이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어라고 하신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다른 방향 자금을 이제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충분히 한 달 정도의 그 부분이 잠겨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그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런 이 사업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10만 4천 원부터 10만 8천 원 사이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3, 4억거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가격대로 이제 15만 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8,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충분한 그 기간의 여유가 있다면은 네.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LG 다뤄봤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또 인적 분할 기대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통신과 반도체 쪼개기 37년 만에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뭐 보시는 거 맞습니다. 통신 쪽이랑 이제 네. 나머지를 나누는 똑같은 이슈인데요. 근데 뭐 SK텔레콤이 반도체 쪽도 있었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반도체 쪽도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또 투자 회사 쪽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나눠지면서 그 각각의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LG 같은 경우 조금은 시장에서 이제 좀 안 보였었던 그런 인적 분할이었다고 한다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이슈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주가에도 좀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간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SK와 이제 또 합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사실 이 인적 분할 기대 때문에 주가는 미리 슬금슬금 올라왔거든요. 네. 유한타증권에선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은요? 네, 뭐 일단 지금 이런 주가 흐름이라면 충분히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매수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29만 원부터 29만 5천 원 라인으로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일 이평선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왔을 때 좀 잡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목표가는 현재 가격대보다 한 20% 정도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6만 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6만 원, 순저가는 27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SK텔레콤 알아봤고요. 다음 상황실은 한전기술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가파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정말 단 한 거래, 딱 하루 빼고서는 계속된 상승을 연출했는데 네. 왜 올랐어요, 그동안?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대규모 수주 등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 매출 대비 한 70% 정도 가까워 되는 네. 합치면은 이제 3-4개의 공시가 나왔는데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원전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됐지만 해외적으로는 수출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체코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뭐 탄소 배출, 저탄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 쪽을 전부 다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많은 나라들에서 접촉이 돼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이거 설계를 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또 선반영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원전 수출 기대. 그리고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최근 이제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여당의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의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전기술을 오히려 또 원전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어제 이제 두산중공업도 소형 원전 또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종목도 좀 주가에 탄력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해상풍력이나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좀 가기는 했지만 네. 또 원전 쪽으로 또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사실 바람도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이 원전 부분을 전부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좀 정책이 또 바뀌게 됐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또 변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한전기술에게도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길이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수주도 잘 나오면서 실적이 좋았던 기업인데 그게 막혀 나가면서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기업의 성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을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조금 고가 부분이기는 한데 36,800원부터 37,600원 지금 밴드 안에 들어왔으니까 최대한 아래쪽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4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35,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으로 원래 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어서 좀 짧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 이탈되면은 11선 부분에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까지 오늘의 핫한 종목들 또 시장까지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의 종목은 샵 2034 콜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